기술 통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요약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요약 수치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죠? 중앙 경향값이 있었습니다. 중앙 경향값, 이것을 우리가 집중 경향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평균이 있다라고 했고, 평균은 합산을 해서 나누기 때문에 등간, 그 다음에 비율, 변수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치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치는 바로 서열해서 딱 가운데니까 서열 변수와 연관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빈치가 있다. 최빈치는 가장 많은 빈도가 있는 수치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명목 변수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드린다 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잘 보세요.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 좌측 우측으로 편포된 것이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좌우 대칭의 종 모양,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인지 아시죠?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쪽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이잖아요. 자, 이것은 평균과 이퀄 중앙치와 이퀄 최빈치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때 평균은 0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균은 0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게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습니다. 자, 이럴 때 이쪽은 높은 점수의 그룹이거든요. 여기는 낮은 점수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최빈치가 여기는 높게 형성되고 이건 최빈치가 낮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운데 중앙치가 있다 그랬어요. 중앙치가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는 수치가 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빈치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쪽으로 꼬리가 내려온 것을 부적 편포라고 해요. 부적 편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쪽으로 꼬리가 늘어진 것을 정적 편포라고 합니다. 정적 편포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최빈치가 마이너스에 많이 있죠. 마이너스 쪽에 많아요.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최빈치가 가장 작아요. 평균, 그 다음에 중앙치, 그 다음에 최빈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정리가 됐죠?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정규 분포 곡선은 또 나올 겁니다. 부적 편포, 정적 편포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변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산도란 한 집단의 점수 분포의 흩어진 정도만 밑줄 쫙 그으세요. 흩어질 산자를 쓰는 거예요, 변산에서.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요약해주는 수치를 말하는데, 변산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위가 있고, 사분 편차, 사분위 편차가 있고, 평균 편차가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4번이에요. 표준 편차 별표 하나. 자, 변산도에서 첫 번째 범위 들어갑니다. 범위는 우리가 가장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 이걸 두 개를 봐서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신장을 잰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 상한계와 정확 하한계를 감안해서 플러스 2를 해준다고 해요.
범위는 점수 분포에 있어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범위를 레인지라고 해서 R이라고 많이 표시하는데요. 자, 이것은 R은 최고 점수 마이너스 최저 점수 플러스 1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플러스 1은 최고 점수 정확 상한계와 최저 점수 정확 하한계까지의 거리가 범위를 포함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준다고 해요. 2, 5, 6, 8 네 가지 점수가 있는 경우 이것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8-2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7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범위의 문제점은 뭐냐면 양쪽 극단만 생각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신경을 쓰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분위 편차란 걸 쓰는 거예요. 4분위 편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등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등분을 해요. 그럼 딱 여기가 50 지점이거든요. 절반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을 0으로 잡고 이쪽을 25, 여기를 75로 잡을 수 있죠. 여기를 100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범위는 양쪽 극단을 생각했다면 4분위 편차는 4등분으로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빗금친 부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2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4분위 편차가 돼요. 이게 바로 4분위 편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정규분포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것을 취해서 2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4분위 편차. 4분 편차는 범위가 양극단의 점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단점을 가지므로 점수 분포상에서 양극단의 점수가 아닌 일정한 위치, 어떤 일정한 위치에 있는 점수 간의 거리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4분위 편차는 범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양극단의 점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전체 사례를 4수로 나눕니다. 100분위 75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에서 100분위 50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죠. 자, 그 다음에 100분위 50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에서 100분위 25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까지의 거리. 그러면 노란색 부분이죠. 이거를 합산을 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앙치로부터 100분위 25가 되는 평균 거리를 산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봐보세요. 이게 중앙치예요. 중앙치에서 25, 25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치로부터 100분위 25가 되는 중앙치로부터 100분위 25가 되는, 자, 여기서 25 됐고 여기서 25 됐잖아요. 25가 되는 평균 거리, 이것을 우리는 2로 나누었으니까 평균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4분위 편차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간단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균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 편차는 한 집단의 산술 평균으로부터 모든 점수까지의 거리를 평균에 낸 값이라는데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평균 편차가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표준 편차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제 표준 편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평균 편차는 절대값을 사용해요. 평균 편차는 절대값을 사용해서 계산하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곱근을 이용하거든요. 분산의 제곱근이에요. 분산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 그래서 루트 분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절대값을 사용하는 것은 계산이 좀 어렵다 그래요. 계산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산은 제곱값이거든. 분산은 제곱값이에요. 평균의 제곱값이거든요.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이제 그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쉽다라고 해요. 계산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편차라고 하면
평균에서의 어떤 떨어진 거리를 편차라고 하거든요. 편차라고 하는데 평균 편차는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많이 활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는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평균 편차 뒷부분을 보면 평균 편차는 수리적인 조작에 한계가 있다. 계산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리 통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편이고요. 자, 아래 각주가 있는데 아래 각주 다 이해되시죠?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들어가면 표준 편차는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를 낼 때 평균하고 연관되어서 내거든요. 통계 집단의 단위의 계량적 특성값에 대한 삼포도 동그라미요. 편차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본다라고 했잖아요. 자, 삼포도를 나타내는 도수 측정값을 말하며 한 집단의 거기서부터 밑줄 쫙 그어볼래요? 한 집단의 수치들이 어느 정도 동질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치예요. 만약에 한 집단의 수치가 다 동질적이면 편차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각 집단의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 거리를 말해요. 다시 읽어요. 시작. 집단의 각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 거리, 그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0이면 모두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관측값 중에는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표준 편차는 3포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3포의 정도,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3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료의 분석 들어가기 전에 변산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변산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좀 보면 변산도에는 범위가 있다. 그 다음에 4분 편차, 4분위 편차라고도 합니다. 4분위 편차가 있다. 그 다음에 편차가 들어갔네요. 평균 편차가 있다. 평균 편차가 있다. 편차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변산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나 더 쓴다면 분산이 있어요. 분산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분산은 수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곱근을 씌우면 바로 이제 여기 표준 편차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자, 변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수치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산도가 무엇이라 했었죠? 네,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입니다. 자료의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변산도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자료의 분석에서 분포도가 나옵니다. 이 분포도에 각주가 하나 붙었는데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분포도라고 합니다. 분포도는 사례들의 점수를 각 점수대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수들은 사례수가 충분하다면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 사례수에 쓰세요. 사례수가 30사례 이상이면은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말해요.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밑에 정규 분포를 보면 그 가운데 M이라고 써졌잖아요. 이게 바로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이고, 자, 첫 번째 색깔로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8.3%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 좌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전체에서 68.3%를 차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있죠. 두 번째 구간이 95.5%가 차지한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이 바로 99.7%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시그마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 시그마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시그마가 바로 표준 편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그마가 바로 표준 편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곡선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이거는 좌우 대칭이죠. 종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대칭의 종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이 0이고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입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분포를 우리가 바로 정규 분포라 하고, 정규 분포는 평균을 알 수가 있고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될 수 있다. 정규 분포의 모양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딱 가운데 지점을 잡고, 여기가 평균이라 그랬죠. 평균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중위수와 최빈값은 똑같이 같다. 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첫 번째 구간 대략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을 위로 표시하면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쓰겠습니다. 68.3%인데 68%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을 이쪽에다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95.5%인데 95%로 적겠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99.7%인데 자, 99%로 쓰겠습니다. 전체의 99%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를 우리가 M이라고 했었죠. M, 평균 M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M-1 시그마가 되고, 여기에 편차가 1입니다. 1이고 1이에요. 그래서 M-2 시그마가 되고, 플러스네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M 플러스 3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 쪽이잖아요.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해봐요. 여기 시작. M 시그마. 여기는요. M 2 시그마. 여기는요. M 3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표준 편차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규 분포 곡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이 나왔는데, 이게 콜스 검정이라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콜스 검정. 요새는 뭐 단축 단어 많이 쓰니까요. 자,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을 콜스 검정이라 하고, 이것은 이 그림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정규 분포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성을 검증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콜스 검정이다. 이렇게 하나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뒤에 나와요. 계속.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은 주어진 어떤 표본 분포가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분포,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용됩니다. 이 검정법은 많은 모수 통계 기법은 주어진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하며 정규 분포의 형광펜 밑줄,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은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죠? 그렇습니다. 정규 분포성 검증이에요. 검증의 조건은 자료가 적어도 순위 자료, 즉 서열 척도 이상이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만족도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속적 분포를 가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연속적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도 해요. 연속 확률 분포. 자, 어떤 분포가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연속적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포가 특정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나타난다. 여기 정규 분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평균을 중점으로 해서 좌우 마이너스 1시그마 플러스 1시그마까지 68%라고 하는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연속적 확률 분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네요. 하나는 서열 변수 이상, 서열 변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열 변수, 등간 변수, 그 다음에
비율 변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연속적 분포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연속적 분포. 이거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이 콜스 검정을 위한 조건이다. 기본 가정이라고도 하죠. 이걸 기본 가정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고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규 분포성을 검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콜모그루프 스미노프 검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